간밤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오르며 다우가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기업 실적과 경제 지표가 나란히 호조를 보이며 디플레이션 우려를 완화시켜줬습니다. 다우는 100포인트 이상 상승했습니다. 유럽도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유럽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미국의 지표 호조 소식이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데 대한 기대감을 높여줬습니다. 주요국 증시는 1.5% 내외로 상승했습니다. 국제 유가 또한 소폭 오르며 6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미국의 지표가 개선되고 달러가 약세를 보인 데 따른 것입니다. 9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0.7% 올랐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산업 생산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해 전월 대비 1% 올랐습니다. 월가 예상치를 2배 웃돈 것입니다. 한편 미국의 생산자 물가는 지난달 전월 대비 0.2% 올라 넉 달 만에 처음 상승했습니다. 경기 회복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디플레로 향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주택 착공은 예상보다 덜 늘어나 전월 대비 1.7% 증가한 연일 54만 6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착공 허가는 1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정씨의 최혜린입니다. 다우가 드디어 반등세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 전일에 혼조로 끝이나 다우만 반등하지 못해 아쉬웠었는데요. 다우가 드디어 6거래일 만에 반등했고 반등폭도 괜찮았습니다. 1% 정도 100포인트 이상 올라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에 위치한 곳까지 만회를 했는데요. 1400선을 일단 회복시켜 놓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업의 실적 지표 모두 좋았는데 무엇보다 월마트, 홈디포 등 유통업체들의 실적 호조세가 눈에 띄었었고 여기에 M&A 재료까지 가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생산자 물가도 플러스로 4개월 만에 턴을 하면서 디플레 우려를 완화시켜줬는데요. 산업생산도 예상보다 2배나 늘어났다고 해요.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 김관수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실적 지표 모두 좋아서 이제 다우까지 반등했네요. 일단 디플레이 우려 완화에 따라서 다우가 반등을 줬습니다. 물론 다우의 반등이 그렇게 반전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급락한 다음에 저점의 매수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까지 시장에서 더블딥에 대한 불효감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것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4개월 만에 상승을 하면서 좀 완화됐고요. 또 7월에 산업 생산이 설비 가동률 상승, 특히나 자동차 부분에서 상승이 강하게 이어지면서 일단 증가의 모습을 보여줬고 홈마트라든지 홈디포 같은 유통업체, 건설업체들의 실적 호조도 일단 주가 반등의 하나의 원동력이 됐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증시가 일단 반등을 주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흐름은 여전히 반등의 수준이고 또 지표들도 하루에 1위 1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오늘 나온 지표와 기업의 실적들이 호조를 보였다고 해서 이것이 다시 미증시가 완전히 바닥을 찍었다. 이거보다는 여전히 급락시에 이어지는 저점 매수는 형성되고 있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뉴욕 증시가 하락세를 진정시키면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구간 속에서 기업들의 실적도 또 주목이 됐었고 지표도 많이 쏟아진 날 결국은 일단은 바닥을 이 정도에서 찾아가는 그런 움직임, 일단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 정도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다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실적부터 먼저 훑어보고 꽤 많이 나왔었던 지표들도 차곡차곡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사실 최근 들어서 앞에 미국의 7월 소매 판매가 부진했었기 때문에 유통업체들,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어떤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렸었는데 월마트, 홈디포 모두 굉장히 큰 유통업체들 아닙니까? 실적 한번 전해주시죠.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 소매 판매 지표가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던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나타났던 것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홈마트가 2분기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발표한 결과 신흥시장의 힘이 재확인되면서 2분기 순이익이 주당 97센트의 모습, 순이익이 36억 달러를 보여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시장에서 나타난 전체적인 흐름에서 상당히 소비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미국 쪽의 경기 회복 부진이 계속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신흥시장에서 이어지는 그 매출의 힘이 상당히 컸죠. 그래서 브라질, 멕시코, 중국 등지의 신흥시장 매출이 11%나 증가를 했고요. 또 미국의 동일 전부 매출도 1.8%나 줄었지만은 전체적으로 신흥시장에서 이어지는 실적이 결국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바꿔놓지 않았나라 판단되고 있고, 여기에 홈디포 같은 경우도 함께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점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날
시장에서 발표됐던 그 주택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도 안 좋았는데 전날 로디우스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그 시장에서 나타났던 그 지표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기업의 실적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월마트라든지 홈디포가 일단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이끌어 주었고 또 이런 것들이 실적이 상당히 좀 호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연속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크게 반영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아졌다는 것이 결국 시장에서 좀 환호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세계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 그리고 미국의 가장 큰 건축 자재 업체라 할 수 있는 홈디포 모두 다 실적이 일단은 괜찮은 모습 속에 안심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때문에 이런 유통주 중심의 주가 상승도 눈길을 좀 모았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실적도 좋았었지만 M&A 재료까지 또 활발하게 얘기가 나온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무엇보다 호주의 광산업체인 BHP 빌리턴이 캐나다에 있는 비료업체를 인수 제안했다는 얘기가 들어와 있어요. 오늘은 뭐 아시다시피 그 시장에서 이끌어졌던 것이 기업 실적뿐만 아니라 M&A 제도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뭐 세계 최대의 비료업체인 페타시포크가 뉴욕 증시에서 뭐 28%나 급등을 했는데요. BHP 빌리턴이 주당 130달러, 그러니까 총 39억 달러 인수 제안을 했지만 이런 제안에 거절을 하면서 인수 조건에 올라가실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급등의 모습을 보여줬고 또 북미 2위인 그 모자익도 여기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8.74포인트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또 스페인 1위인 그 산타페르 은행이 뉴욕 소재에 있는 M&T 뱅크를 인수한다는 이런 소식에서 5.8포인트나 상승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M&A 시장도 상당히 좀 뜨거운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이 경기가 좀 좋아지는 신호탄이 아니냐. 결국엔 경기가 나쁠 때는 M&A 시장도 상당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또 시장에서 또 M&A 재료가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경기가 좀 다시 살아나는 그런 하나의 초석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시장에서 나타나주는 전체적인 흐름은 결국 종목별로 이어지는 반등 수준에서 불과한 것이 아직 추세적인 상승을 좀 접근해주긴 좀 어렵지 않느냐로 판단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그래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이 이제는 단기적으로 최악은 벗어나는 그런 신호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지표 얘기를 좀 해보죠.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굉장히 컸었는데 아직까지 경기가 죽진 않았구나 이런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지표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조업 지표가 최근 들어 좀 좋지 못했었고 앞서서 나왔던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도 딱히 좋은 모습이 아니었었는데 미국의 7월 산업 생산이 예상 밖의 예상보다도 2배나 많이 증가한 결과가 나타났어요. 일단 뭐 지난달에 산업 생산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산업 생산이 결국 미증시의 반등을 좀 이끌어주는 하나의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니었나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7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1% 정도 증가를 했는데 뭐 시장 예상치는 그보다 좀 못 미쳤는데 예상치를 좀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저 공장 생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자동차 생산 호조에 힘입어서 일단 전체적인 시장이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들은 제조업은 견조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다소 좀 둔화될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시장의 지배적인 모습이고요. 경제가 앞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라고는 대부분 예측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완만한 것보다는 좀 시장이 좀 턴어라운드는 모멘텀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아직까지 시장에서 나오는 코멘트들이 그 완만한 상승세의 지속 이런 부분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산업 생산이 어느 정도는 그 자동차 생산을 중심으로 해서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어느 정도 시장이 경기가 좀 다시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했지만 완전하게 이것을 믿고 따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요. 일단은 저점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급락한 다음에 반등을 주는 재료들도 지표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받아들인 것은 아직까지 경기가 완전히 죽진 않았구나라는 것은 느끼고 있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확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모멘텀도 좀 어려운 것이 미국의 경기 현실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7월달 산업 생산이 예상보다 2배나 많은 전월 대비 1% 오르긴 했었는데 추세적인 어떤 모멘텀이 될 만한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한편 또 괜찮은 지표도 있었습니다. 디플레 우려를 완화시켜줬던 생산자 물가 지표인데 넉 달 만에 일단 플러스로 턴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일단은 우리가 항상 그 생산자 물가 지수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반등을 주면 상승을 하면 여전히 인플레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서 상당히 호재보다는 악재성 재료를 우리가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또 반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이제 디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더블 DB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자 물가 지수가 상승한 것은 이제 더블 DB 우려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시장이 이전에는 이런 그 생산자 물가 지수나 소비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을 하면은 결국 시장은 악재로 받아들이는데 이번에는 시장은 좀 호재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생산된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2% 상승했고요. 변동성이 큰 식품이라든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이 한 0.3%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생산된 물가가 상승했지만 이것이 뭐 디플레이 위험을 좀 벗어나주는 부분이지 아직까지 완전히 벗어났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고요. 뭐 지난주에 발표한 수입 물가들도 그리고 전체적인 것이 뭐 물가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 상승세가 좀 미약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정도 상당히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단 생산된 물가 지수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제까지 미국 증시에서 가장 어렵고 또 지난주에 급락으로 내몰았던 것이 디플레이에 대한 그 더블 딥에 대한 위험이었는데 이거에서 어느 정도 좀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 지표가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주택 관련 지표도 나왔습니다. 7월 주택 착공 허가 건수 그리고 건축 허가 건수, 주택 착공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는데 각각 조금은 혼조되는 양상이 나서 투자자분들은 좀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말이죠. 일단 결과부터 들어보고 해석도 좀 곁들여 주셨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뭐 주택 시장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주택 착공 허가 건수가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뭐 7월에 발표되는 그 주택 착공이 전월 대비 1.7% 증가하면서 54만 건을 보였지만 뭐 지난달에 56만 건을 기록했던 할 것이라는 예상치에보다는 좀 부합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아직까지는 침체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택 지표들은 여전히 좋지 않게 나오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앞전에 나왔던 지표들도 그렇고 상당히 그 주택 시장의 그 힘이 아직까지는 시장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 판단되고 있는데요. 오늘 뭐 주택 착공 허가 같은 경우 1년 만에 최저치를 보여줬지만 홈디포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히려 주택 지표를 이 홈디포의 실적이 커버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고요. 뭐 주택 시장의 전체적인 지표들이 계속적으로 뭐 예상치보다 좋지 않게 나오는 것은 뭐 지난 그 10월에 마무리됐던 그 주택 시장에서 미국의 조치가 끝난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좋지 않게 나오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네. 당분간은 뭐 주택 시장에서의 바램보다는 전체적으로 주택 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에서의 먼저 선행되는 지표들을 먼저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주택 지표가 글쎄 그렇게 좋게 나오진 못했지만 일단 미국의 대표적인 건축자재 업체인 홈디포의 실적이 좋았다라는 거 그리고 그 전에 이미 라이벌인 또 로스의 실적도 괜찮았다는 거 때문에 일단 시장에 크게 또 악재로서의 영향력은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택 지표마저도 좋아지는 그날이 언제쯤 올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재밌는 소식이요. 미 연준에 드디어 첫 국채 매입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FOMC 회의에서 만기도래 MBS 증권으로부터 도래하는 현금 갖고 국채를 더 사주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첫 번째 사례가 될 것 같네요. 얼마 정도였는지요? 일단 미 국채 발행을 뭐 했는데 이게 뭐 국채 매입이 한 25억 달러 정도로 됐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국채 매입이 그 미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쁘기 때문에 이 국채 매입을 선제적으로 빨리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시장은 상당히 좀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요. 예. 결국 국채 매입을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뭐 국채 매입을 하는 것은 그냥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는데 또 결국 미국 경제 회복세가 애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것 더 완만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했지만 결국 시장은 이것이 결국에는 뉴욕 미증시에서 또 추가적으로 좋지 않은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잉 반응할 필요 없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일단은 뭐 FOMC에 나왔던 것들을 실행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실행하는 방법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고 이제까지 시장에서 상당히 정부에 살 수 있었던 그 최고의 노력이 국채 매입이었는데 이것을 시작했다는 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이것이 결국 미국 경제가 더욱더 안 좋아질 수 있는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은 일단은 뭐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어떤 얘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뭐 추가적인 국채 매입은 계속적으로 경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입김을 불어넣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아일랜드 쪽에서도 15억 유로어치 국채 입찰을 했었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럽 위기감이 조금 잦아들었는지 몰라도 유럽 쪽도 분위기가 괜찮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아일랜드 소식도 잠깐 좀 전해 듣고요. 유럽 쪽 마감도 한번 들어보죠.
일단 뭐 지난달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재정 위기였습니다. 이 재정 위기에서도 뭐 그리스라든지 포르투갈, 아일랜드 상당히 많았는데 네. 아일랜드 정부가 실시한 10억 유로의 국제 입찰이 좀 호조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유로 쪽도 상승폭을 좀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시장에서 나와주는 국채 입찰이 뭐 그리스도 그렇고 아일랜드도 그렇고 이제는 어느 정도는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럽 증시도 일단 관만한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한 1.5포인트에서 1.6포인트대의 상승세를 보여주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나타나주고 있는 흐름이 결국 유럽 증시도 단기적으로 바로 급등의 모습을 보여주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급락할 때는 계속적으로 저점에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럽도 이전처럼 재정위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 않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도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했습니다. 뭐 세계 최대의 벽돌 제조업체인 오스트리아의 비너베르그가 2분기 흑자를 전환했고요. 또 북유럽 최대의 맥주 회사인 칼스버거도 올해 실적 전망에서 상향 조정하면서 실적이 나왔고 또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4개월만 상승세를 보이면서 디플레이션을 완화했다는 이런 부분들도 유럽 네. 증시에 대한 반등을 좀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경기 회복이 좀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고 또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자원개발주들도 여전히 저점에서 들어오면서 유럽 전체적으로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종목들과 지표들이 함께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간밤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조금은 넓어지는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상대적으로 원자재주가 좀 강세를 띠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역시 채권 시장도 때문에 일단은 조정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국채 10년물 수익률 2.6%대 아래쪽으로 깨고 내려갔었는데 일단 간밤에는 2.5%대는 좀 부담스러웠는지 일단 위쪽으로 조금 올라왔네요. 국채 쪽 얘기 들려주시고요. 채권 시장과 대비해서 또 달러 흐름도 한번 짚어봐 주시죠. 일단은 뭐 국채 흐름이 상당히 뭐 좋지 않게 나오는 것은 뭐 전 시장에서는 뭐 긍정적인 반응이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뭐 국채 수익률이 좋지 않을수록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이 저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국채와 그 증시는 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이제 유로 달러 같은 경우를 많이 보는데 네. 유로 달러 같은 경우도 이제 유럽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고 또 안전자산이 할 수 있는 미 달러에 대한 수요가 좀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로 달러의 강세도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 증시에서라든지 미국 나타나는 그 경제 여건들이 아직까지는 불안한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미 증시도 결국에는 강하게 반등을 주기보다는 예. 전체적으로 박스권대의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고 여기에 따라서 국채라든지 아니면 유로 달러들도 함께 혼주의 모습을 그러니까 방향성보다는 여전히 왔다 갔다 하는 그 박스권대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향후 전망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오늘 밤에는 지켜볼 만한 지표가 혹 있습니까? 오늘 밤에는 뭐 크게 나타나는 지표가 없습니다. 내일 밤에 아주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밤에는 주간 원유 재고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크게 뭐 시장에서의 임팩트는 별로 없을 것 같고 내일 밤에 나오는 지표들이 좀 좋겠죠. 필라델피아 배조 지수라든지 뭐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되는데 오늘 밤보다 내일 밤에 굵직한 재료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밤보다 내일 밤에 좀 더 이 지표들은 좀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조용하게 관망세가 또 짙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한맥투자증권 김관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뉴욕은 디플레 우려가 완화되면서 일단 다우까지도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가 한 100포인트 정도 반등을 시켜놓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우리 코스피가 이미 1750선까지 올라왔었죠. 오늘 글쎄요 어떤 흐름이 이어질까요? 오늘 우리 시장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가질 텐데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에서 김엽 대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는 뭐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좀 줄고 특별히 기관 투신권에서 좀 사주면서 1750선 때까지 올라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간밤에 뉴욕에서 디플레 우려가 완화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4개월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를 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이제 슬슬 더블 디비나 경기 얘기가 좀 들어가는 걸까요? 예, 최근 우리 시장에 좀 조정을 한번 크게 받은 상태에서 한 3, 4일 정도 더 빠지지는 않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소폭 반등을 보이면서 시장 흐름을 좀 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미국에서 지수 상승이 좀 이루어져서 우리 시장에도 일단 좋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세계 시장의 그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촉각이 좀 곤두서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8월에 그 FOMC 경기 판단 그 하향 및 그 중국의 그 주요 경제 지표 발표 이후에 동반 급락했던 증시가 소폭 반등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 기조적인 반등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의 경우도 최근 4일간 그 외국인 매도문에도 1조 원을 넘어서고 있어서 그 시장을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지난 주말 미국의 소매 판매 및 소비자 신뢰 지수가 완만한 개선 기조를 보였고 물가 지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디플레이션 우려도 그 다소 덜어내고 있습니다. 네. 또한 유럽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도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를 제외하고는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의 그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했고 서유럽 주요국들도 시장 예상보다 견조한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세는 그 세계 경기를 예측함에 있어서 회복세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세계 주요국 경기 흐름이 완만하게나마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는 점 좀 긍정적이라 하겠다 이런 톤으로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뉴욕장이 어제까지만 그러니까 간밤 말고 그 전일 밤까지만 하더라도 이렇다 할 반등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중국 증시는 그래도 뭐 요 며칠은 또 최근 들어 연속적인 반등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뉴욕 증시가 오늘 좀 반등했다고는 하지만 앞서 김건수 차장님께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직까지 어떤 반전의 추세적인 턴을 하는 모습 정도는 아니고 일단 밑에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온 정도다라고 크게 긍정적인 해석까지는 안 하셨었거든요. 뉴욕과 중국 일단 G2 국가 분위기를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 최근 그 지수 급락의 원인이었던 그 뉴욕 증시가 지난 주말까지는 역시 이렇다 할 반전의 모습을 못 보였었습니다. 네. 또한 그 뉴욕 증시 못지않게 우리 시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 중국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중국의 수출입 동향에서 그 수출 증가율은 예상치에 부합을 했지만 수입 증가율이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을 하지 못하면서 중국의 내수 경기 둔화 우려감이 지금 제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얼마 전까지 IT, 자동차 그리고 중국 내수와 관련된 그 업종들까지 향후 중국의 내수 시장 그 성장을 염두에 두고 시장 컨센서스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중국 내수 시장이 만약에 둔화가 된다 그러면은 관련 국내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내수 둔화 조짐은 중국 정부의 긴축 우려를 완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또 악재라고도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그 중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그 변동성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 주시하시면서 그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에 좀 같이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IT 자동차 섹터는 사실 중국의 또 내수하고도 우리 기업의 측면에서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최근 엔화 강세하고도 역시 맞물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엔화 강세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간밤에는 조금은 달러 유로라든가 달러 인덱스 최근의 흐름과는 살짝 다른 모습이 조금 있었던 것 같지만요. 엔고 기본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향후 경기 둔화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질 수 없는 한 기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리 IT 자동차 수출주에는 글쎄 일본의 라이벌 관계에 있어서는 좀 호재일 수도 있겠다 이런 분석이 많아요. 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수출형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 어차피 항상 영향을 주는 게 원달러 환율이라던가 특히 엔화 그리고 네. 위엔화는 아직까지 큰 폭의 변동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말로만 오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하지 시장에 사실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예. 또 우리하고 가장 또 수출 관계에 있어서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
그래서 그 엔화 관련해서 움직임이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이 되면서 그 엔화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2008년 같은 경우에는 그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면서 그 엔고 현상이 한번 크게 있었는데요. 이후에 증시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인 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엔고 현상을 가지고 무조건 우리 기업에게 좋다라고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하지만 그 현재 경기 모멘텀 둔화가 지속되지만 않는다 그러면은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 기업들의 경우는 그 엔고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 엔화는 강세를, 원화의 경우 약세를 계속해서 보여왔는데요. 그 사이 한국과 일본 시장은 그 차별화가 나타났고, 우리 시장이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그 IT와 자동차, 이런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또한 그 미국이 일본의 엔화 약세를 그 용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엔화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업종의 경우에는 향후에도 일본 업체에 비해서 유리한 모습은 볼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그 원화 강세가 계속해서 무역 수지 흑자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화의 상승 속도가 엔화 상승 속도보다 빠르다면 오히려 일본과 경쟁 상태에 있는 그 수출업 기업들이 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추이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반적으로 뭐 엔고 현상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라면은 글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유동성이 우리 증시에 안 흘러와서 좀 전반적으로 우리 증시는 부정적일 수 있겠지만 일단 원화 절상 속도가 엔화 절상 속도만큼 그 이상 빠르지 않다는 전제하에 엔고 현상 정도 지금의 분위기라면은 우리 IT 자동차 쪽에는 호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특별히 엔고 현상 지금 정도의 엔고 현상의 그 원화 절상 속도에 비교했을 때 이 정도에서는 자동차 섹터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 이 시간에는 사실 뭐 IT 자동차 수출주 사실은 추세적으로도 꺾일 가능성 조짐이 조금은 보여지는 것 같다는 얘기도 하셨어서 지금 오늘 엔고의 수혜하고 조금 배치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IT 자동차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 지금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주도주도 없고 IT 자동차 반등이 나왔다고 하지만 하락만 멈춘 모습 정도고 네. 그 사이에 뭐 내수주도 일부 움직였다고 하시면 또 그런 것도 어떤 시장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인다고도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말씀드렸듯이 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이 되느냐 그리고 중국 모멘텀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에 대해서 IT는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IT 업종 같은 경우는 경기, 특히 엔화라던가 원달러, 환율 이런 게 상당히 민감한데 네. 자동차 업종은 북미 시장에서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일정 부분 계속해서 그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네. 그 환율 이런 것보다도 그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네. 따로 IT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어제 뉴스를 보니까는 기아차 소울 같은 경우에 단 한 건 소비자 민원이 발생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리콜. 미국 정부에서 예. 리콜하고 뭐 조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미국에서 현대차나 기아차가 이제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늘어나니까 또 네. 미국에서 그 도요타에서 그랬듯이 또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서 좀 과도하게 우리나라 반응을. 시장을 좀 누른다 그래야 되나요? 예. 그런 쪽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어제 그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오늘 좀 어느 정도는 좀 시장에 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좀 혼조인 장세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단적으로 좀 여쭤볼 것이요. 하반기에 좀 안 좋다라고 하지만 좀 긴 안목을 가지신 분들은 아유, 그래도 IT 자동차가 한 3분기까지는 실적이 좋다 그러는데 실적 쪽에 좀 봐야 되는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최근 한 요 며칠은 그냥 조금 버텨주는 정도 오히려 바꿔 말하면 움직임이 거의 없는 정도 IT 자동차의 움직임이기도 한데 글쎄 그래도 그에 앞서 많이 빠졌고 또 먼저 빠졌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고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것 정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가격 메리트를 따라가야 되나요? 아니면 실적의 어떤 모멘텀을 쫓아가야 됩니까? 예, 아무래도 그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이 되고 있고 투신권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 적극적인 매수라기보다는 낙폭을 제한하는 수준입니다. 그 기존의 그 IT와 자동차 위주로 시장이 상승을 했지만 지금은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향성도 주도주도가 없는 장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 낙폭과대주에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하반기에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쪽으로 투자를 하는가 뭐 이런 방향에서 좀 투자자들이 혼돈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낙폭과대주에 투자할 것을 합리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 들어서면서 경기 둔화로 기업 실적이 한풀 꺾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 및 향후 업황 개선 기대감보다는 그 가격 메리트가 투자니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뭐 IT주에 관해서도 일부 또 매수 의견을 내는 쪽이 있는데 사실 IT 업종 같은 경우는 3분기 이후로 좀 상당히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IT주들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환율 예감도가 국내 수출되는 물건 중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네. 환율이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좀 그 이익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게 가장 큽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익이나 3분기에 예상되는 이익 대비해서는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너무 많이 빠져 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이 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저 애널리스트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네.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상황에서 들고 가야 된다 이런 견해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단기적으로 일단 하반기 업황 회복보다는 아주 단기적인 낙폭을 보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IT 자동차 같은 경우에 단기 그 낙폭에 따른 반등 기대하고 들어가는 정도는 괜찮지만 IT 자동차를 좀 길게 들고 가는 것은 글쎄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제 원화 강세 얘기를 하셨었고요. 아까 또 엔고도 얘기했지만 우리 원화 강세도 역시 엔고와 맞물려서 속도 비교도 살짝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수출주의 여러 가지 얘기들, 변수들이 많이 끼어있는 상황에서 역시 우리 원화 강세, 그러니까 내수주 쪽에 관심을 두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제 기억에 현대백화점도 한 번쯤 관심 종목으로 얘기하셨던 기억도 나고 건설주 얘기도 쭉 해오셨던 것 같은데 역시 그 전략에는 변함이 없으신지요? 네, 맞습니다. 예. 최근 그 주도주가 없습니다.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월초에 그 줄기세포 상용화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바이오주들이 한번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뭐 좀 갑작스럽게 2차 전지 관련주들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근데 이런 그 줄기세포 관련주나 그 2차 전지 이런 관련주들이 지속이 되면서 코스닥 시장에 좀 단기간에 랠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개인 투자자들 관심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런 개별주들의 경우 어느 쪽에서 움직일지는 모르지만 올라간다면 또 단기간에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주도주가 없는 경우에 이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네. 시세를 낼 수는 있지만은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을 손절을 염두에 두고 들어가시고 네. 생각처럼 안 움직이신다 그러면 차후에 다시 오르는 거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네. 들어가서 바로 안 올라간다 그러면은 손절하고 나오겠다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걸 제외하고는 이제 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에서 거래 활성화 방안이 예상되고 있는 건설주들. 네. 그 어제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이런 건설주들이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IT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실적주들은 지금 실적이 좀 공백기이기 때문에 다음 네. 3분기 실적이 나오면 한 달 이상이 지난 뭐 컨퍼런스 뭐 예상치라도 나오기 때문에 예. 지금 당장은 시장에 좀 재료가 없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작은 재료라도 찬다면 뭐 말씀드렸듯이 거래 활성화 방안 이것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7월 수출 증가율 둔화 이런 걸 볼 때 수출 모멘텀은 둔화 가능성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내수주인 그 철강, 네. 유통, 은행, 건설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긴 하지만 한두 업종에서는 의외로 그 시장에서 치고 올라오는 종목이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물론 뭐 지금 그런 걸 딱 잡아낼 수가 없으니까 코스닥 쪽에서 개인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니까 또 한두 개 올라가는 종목도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쪽 아니시라면 내수주에서 한번 올라갈 만한 종목을 찾아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내수주 종목 역시 들고 나오신 것 같은데 지난주 하나금융지주는요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오늘은 뭔가 좀 될 만한 종목인가요? 뭐 은행주도 그렇고 내수주들이 이제 예. 환율하고 또 연관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환율이 이제 그렇죠. 좀 하락을 하다가 뭐 1,200원 부근까지 일단 뭐 다시. 반등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내수주들이 일단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방향이 어느 쪽이냐, 기존 IT 자동차냐, 아니면은 정부에서 뭐 내수 활성화지를 계속해서 전혀 보이고 안 있기 잡혀있네요. 때문에 그쪽이냐 지금 사실은 그게 더 큰 것 같습니다. 어느 게 올라가느냐보다 네. 왜냐면 이제 그 1년 이상을 안 움직이던 내수주들이 움직이는 거냐, 아니면 연타까지 그렇죠. 2년을 올라온 IT 자동차가 잠깐 꺾이는 것 같지만 다시 가느냐 아주 네네.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예. 특히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뭐 지금 사서 지금이 잠깐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냐 이런 것보다 내가 주식을 어느 쪽으로 채워넣어야 되느냐 이런 네.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단기간 1, 2주 정도 움직임보다는 향후 방향성 그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그래서 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현대 그린푸드 대신에 요걸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동사 같은 경우 어제 시가총액이 한 1조 정도 되는데요. 그 비영업자사 부문의 자산 가치는 한 8,600억 정도 됩니다. 이런 게 시가총액이 한 80%가 넘는 상황이고, 또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그 식자재 유통산업의 경우 대기업 계열 점유율이 한 7%에 못 미치고 있어서 향후 산업 가점화 과정이 이루어질 경우는 동사의 성장성이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한 그 9월 10일에 그 자회사인 현대홈쇼핑의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데 동사가 지분율 20.4%를 보유 중입니다. 현대홈쇼핑의 공모 희망가 상단을 적용하면 그 가치만 한 2천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영업 가치 및 자산 가치를 고려해서 증권사들에서는 대략 어제 종가가 11,150원이었는데 기본적으로 한 14,000원 정도 적정가로 보고 있습니다. 뭐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뭐 이미 기존은 7월 고점은 많이 넘어섰네요. 예, 그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 기관이 좀 큰 폭으로 매수를 보였습니다. 외국인도 같이 들어오면서 네. 8,150원, 어제 한 4%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네. 뭐 말씀드렸듯이 내수주나 이런 쪽 기존의 뭐 유통이나 내수주, 철강 이런 쪽에서 기존의 IT주처럼 어떤 스타 종목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고점을 돌파한 종목 중에서 지금 보시면은 한 10,000원에서 최근에 한 10% 정도 올라오면서, 근데 이 올라올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수가 급락한 이후에 좀 불안할 때입니다. 네, 맞아요. 이럴 때 예. 그거를 치고 이제 외국인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라온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 뭐 한 10% 정도 상승했으니까 소폭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네. 좀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위로 그냥 방향을 열어놓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꺾이는 시점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뭐 이 종목을 이미 전고점을 다 뚫어놨기 때문에 네. 우선 뭐 매수가라 그러면은 어제 좀 미국이 상승을 해서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네. 그래도 전고점 뚫어놓고 바로 쫓아가 잡으시기보다는 장중에 한 1,900원 정도 이 정도 조정을 받는다면 뭐 매수를 권해드리고요. 네. 목표가는 기존에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더 높게 보고 있긴 하지만은 예. 기존에 보면은 2007년에 많이 올랐다가 12,700원, 800원 갔었습니다. 네. 이번에 그 가격 근처까지 가지 않을까 1차로. 그래서 목표가 12,500원 보고 손절가는 네. 그 이제 한 300원 여기까지 밀린다 그러면은 또 이제 시간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00원 밑으로 종가 기준으로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네. 그때는 좀 파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고점, 그러니까 지금 전고점 치고 막 상승하기 시작했던 그 스타트 지점까지 다시 무너진다면은 손절 관점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런 굉장히 좋지 못한 최근 아주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전고점을 돌파한 현대 그린푸드 내수주 중에서 스타가 될 만한 종목인 것 같다 꼽아주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 김희엽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2016년까지 수도권의 초대형 빌딩들이 잇따라 완공될 예정입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빌딩의 공실률만 높아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프랑스 파리 근교에 있는 초대형 쇼핑몰을 사들였습니다. 이번 투자로 국민연금의 해외 부동산 투자 규모는 총 3조 5천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스마트폰 보급이 급증하면서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크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애플리케이션인 티스토어 다운로드 건수가 7월 말 기준 2천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연금 펀드의 인기는 점점 높아지고만 있습니다. 연금 펀드 설정액이 1년 전과 비교해 6천억 원이 넘게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서울 강남권의 유명 아파트들이 경매 시장에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런 내용 가지고 8월 17일 이슈앤이슈 진행할 텐데요.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에 있는 윤홍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국 곳곳에 불 꺼진 아파트가 넘쳐나고 있지만 이제는 빈 사무실 대란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016년까지요. 수도권 일대 여의도 63빌딩 면적의 70배가 넘는 대형 업무용 빌딩이 잇따라 들어설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오늘 2016년까지 수도권 일대의 대형 업무용 빌딩이 잇따라 준공될 예정입니다. 일단 서울 시내에서 준공될 예정인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오피스 빌딩은 총 20개, 연면적으로 치면 합쳐서 640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또 인천 경기 지역 역시 같은 기간 동안 12개, 총 5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갖춘 업무용 빌딩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5년간 수도권 전체에서 공급되는 이른바 프라임급 대형 오피스 빌딩 연면적은 1,14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데요. 이는 여의도 63빌딩 70개에 달하는 면적으로 근로자 500인 기업체 1,000개를 채울 수 있는 물량으로 추산됩니다. 네, 정말 와 소리가 납니다.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지역에 앞으로 향후 5년간 엄청난 대형 오피스 빌딩들이 많이 들어서게 된다라는 얘기셨는데, 그렇다면 이 대형 빌딩 사무실이 텅텅 비지 않도록 채울 수 있는 수요가 충분할까? 이것이 관심사인데요. 네, 대형 오피스 빌딩이 잇따라 공급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과연 이 임대 수요를 모두 채울 수 있을지 그것이 걱정입니다. 네. 오피스 빌딩 공급 과잉 우려가 가장 큰 곳은 종로나 중구 등 도심 일대인데요. 63빌딩과 규모가 비슷한 센터원 빌딩이 다음 달 준공되는 것을 시작으로 YG타워, 스테이트타워 남산, 스테이트타워 광화문 등 2012년까지 총 100만 제곱미터 규모의 업무용 빌딩이 도심권에서 완공됩니다. 여의도에서도 서울국제금융센터, 파크원, 정경련 회관이 앞으로 2, 3년 사이에 한꺼번에 준공이 되고요. 네. 이 중 서울국제금융센터와 파크원의 경우 연면적이 각각 50만 제곱미터 또 30만 제곱미터가 넘는 초대형 오피스 빌딩입니다. 부동산 관리업체인 알트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도심의 대형 오피스 공실률은 0.7%에 불과했지만 지난 6월 말에는 5.4%까지 치솟은 상태입니다. 강남권 역시 같은 기간 공실률이 1.1%에서 4.4%로 4배나 뛰었습니다. 수요가 한정된 상황에서 대형 빌딩들이 잇따라 준공을 앞두면서 공급 과잉에 따라 자산가치 하락이 나타나고 또 심각한 빈 사무실 대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돈 많은 국민연금이요, 유럽의 최고 부촌 안에 있는 초대형 쇼핑몰을 사들일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서 HSBC 본사 건물 그리고 소니센터도 매입한 바 있는데 국민연금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인 파리 근교의 초대형 쇼핑몰인 오파리노의 지분 51%를 우리 돈 3,500억 원, 약 2억 3천만 유로에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이 쇼핑몰은 파리 시내에서 15km 정도 떨어진 일드프랑스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초대형 쇼핑몰로 까르푸를 비롯해 자라, 세프라 등 200개 이상의 유명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은 이 쇼핑몰 매입으로 향후 5년간 연 8% 수준의 수익률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로 국민연금의 해외 부동산 투자 규모는 총 3조 5천억까지 늘어났습니다. 네. 국민연금은 지난해 영국 런던의 오피스 빌딩 2곳과 HSBC 본사 건물, 호주 시드니의 오로라 플레이스를 비롯해서 올 들어서도 게트웨이 공항 지분 인수, 소니센터 매입 등 해외 부동산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다만 일부에서는 국민연금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지나치게 유럽 편중, 약간 포트폴리오가 너무 집중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스마트폰 인기가 대단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아이폰 4G가 예약 판매가 들어가는 날이기도 한데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시장도 만만치 않게 팽창하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폰 4G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예약 판매에 들어갔는데요. 네. 스마트폰 보급이 급증하면서 애플리케이션 시장도 크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인 T스토어 다운로드 건수가 7월 말 기준으로 2천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개설된 T스토어의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건수는 500만 건을 넘는 데 6개월이 걸렸고요. 1000만 건에 도달하는 데는 다시 3개월, 2000만 건이 넘는 데는 이제 1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이에 따라서 각 휴대폰 업체들도 잇따라 애플리케이션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 삼성 앱스를 출시를 했는데 최근 갤럭시 S 판매가 급증하면서 다운로드 건수가 4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네. 이 밖에 LG전자도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LG 앱스의 대폭적인 개편을 실시하고 있고요. KT는 쇼 앱스토어라는 이름을 올레 스토어로 변경하고 안드로이드용 애플리케이션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자, 최근 들어서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지만 연금 펀드에서는 환매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소득공제가 된다는 게 연금 펀드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 연금 펀드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홍우 기자. 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초 연금 펀드 설정액이 4조 1,970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해서는 794억 원, 또 1년 전과 비교하면은 6,166억 원이 증가한 추세입니다. 네. 올 들어 일반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를 때마다 오히려 환매 열풍이 불면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네. 연금 펀드 같은 경우는 매월 500억에서 700억 원의 자금 유입이 꾸준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연금 펀드는 개인연금, 연금저축, 퇴직신탁, 퇴직연금 등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현재 신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이고요. 개인연금과 퇴직신탁은 기존의 계좌를 보유한 사람이 추가 불입만 가능합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장기 주식형 펀드와 장기 주택 마련 펀드도 소득공제 대상이었지만 현재로서는 연금 펀드만 약 300만 원 한도에서 납입 금액의 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금 펀드는 세금을 아끼고 노후 대비를 위한 장기 투자 수단으로서 인기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펀드 환매 시에는 공제받았던 세금을 도로 뱉어내야 하는 것도 환매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로 보입니다. 수익률은 펀드 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고 한 20% 정도에 달할 정도로 괜찮은 펀드도 있는 편입니다. 네, 절세되죠. 수수료 적죠. 연금 펀드가 인기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경기 여파 때문에요.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여파 때문에 이제 서울의 유명한 아파트들까지도 경매 매물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 보니까 압구정동 모 아파트도 이제 고개를 숙였다, 이런 헤드라인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서울 강남의 랜드마크라 불리던 그런 아파트들이 속속 경매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압구정동 현대, 개포동 추공 등 강남권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들이 특히 이달 들어서 경매 시장에 대거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건 정도밖에 나오지 않던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는 이달 들어 경매에 낙찰됐거나 경매 예정인 물건이 5건에 달합니다. 또 최근 재건축 절차가 진행 중인 개포동 주공아파트도 4건, 대치동 음아파트도 2건이 경매 시장에 나왔습니다. 서초동 삼풍과 신촌동 롯데캐슬 아파트도 이달에만 각각 2건, 3건이 경매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고가 아파트들이 속속 경매 시장에 나오면서 강남 3구의 아파트 낙찰가율, 이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네. 이 낙찰가율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강남 3구 아파트 낙찰가율은 71.9%로 금융위기 여파로 경매 물건이 급증했던 지난해 1월의 낙찰가율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길어진 부동산 침체,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 서울경제신문에 있는 윤홍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윤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 간밤에 기업들의 실적 개선 또 지표가 모두 괜찮으면서 올랐습니다. 다우도 6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는데요. 다우만 보면은 100포인트 이상, 정확히는 104포인트, 1% 이상 상승해서 14,400선을 살짝 웃돌았습니다. 무엇보다 월마트, 홈디포 등과 같은 유통업체,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던 것이 일단 기업들의 실적 측면에서는 가장 큰 호재였는데요. 최근 들어 소매업체들의 실적이 화두인 상황에서 역시 큰 반향을 일으킬 만한 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넉 달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아선 것이 더블딥, 그리고 디플레이션 우려를 조금은 줄여준 것도 역시 도움이 됐는데 산업 생산은 무려 예상치보다 2배나 많게 나왔습니다. 제조업 지표도 걱정했었지만 괜찮았고 디플레 우려도 벗어난 상황에서 뉴욕은 일단 올랐는데요. 1750에서 우리 증시 뉴욕 보고 더 갈 수 있을까요? 보다 자세한 우리 장 얘기는 잠시 출발 센 증시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